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폴레온 힐, 기적은 당신 안에 있다 입니다. 내 안의 무한한 힘을 깨우는 13가지 지혜. 나폴레온 힐 지음, 최지숙 옮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생각뿐이다. 두려움과 한계를 뛰어넘는 마인드 혁명.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나폴레온 힐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부의 법칙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오늘의 제목은 기적은 당신 안에 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뭔가를 해 나갔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저번 시간의 부의 법칙에서 절대적인 부의 법칙, 부의 비밀이라고 제가 판단한 것은 뭔가를 정하면 앞뒤 생각하지 말고 계획하지 말고 그것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해내는 것입니다. 그 법칙을 깨달으면 그 책을 덮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나폴레온 힐께서. 저는 덮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리즈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찾은 게 오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럴싸해 보이는 정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덮었습니다. 자, 오늘도 서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액을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인정한 진정한 보물, 그 상자가 당신 앞에 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세계 최고의 부자. 우리가 탁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자들의 이름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서문, 원하는 삶을 손에 넣는 기적을 향하여. 1장, 누구나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 2장, 한계에서 벗어나 삶의 기적을 만나다. 3장, 기적 제1성장은 변화를 통해 찾아온다. 아, 기적 1이군요. 3장은 기적 1, 4장은 기적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장을 좀 생략하고 그냥 기적 1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적 1, 성장은 변화를 통해 찾아온다. 기적 2, 보이지 않는 안내자가 우리를 이끈다. 보이지 않는 안내자란 무엇일까요? 신의 존재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자신의 어떤 마음가짐일 수도 있겠고요. 기적 3, 헛되고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기적 4, 고난에 맞서 싸우면 힘이 솟는다. 뭔가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저항이 있다면 네가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것이 긍정적인 변화든 부정적인 변화든 뭔가 주변에서 저항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안 좋게 변화하면 안 되겠죠. 갑자기 엄마 아빠가 엄청나게 훈계를 많이 하시면 제가 안 좋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 변화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적 5. 가난은 풍요로운 삶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뭔가 그런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그 작가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루소였을 거예요. 그분이 어떤 가정에 가정교사로 취직을 할 수 있다면 부잣집의 가정교사로 취직할 것인가 아니면 가난한 집의 가정교사로 취직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누군가에게 듣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부잣집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비웃습니다. 그거 봐, 너는 그냥 돈이 최고인 거야. 겉으로는 유식한 거 겸손한 척 해도 고귀한 척 해도 너는 결국 돈이 전부였던 거야 라고 비웃으니까 루소가 대답합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이미 가난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 줄 것이 더 이상 없다.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가난하면 딱 항상 떠오르는 얘기예요. 기적 6. 실패의 뒷면에 성공의 축복이 숨어 있다. 기적 7입니다. 슬픔이 영혼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준다. 기적 8. 오직 인간만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운명을 결정한다. 여러분들은 운명을 믿으실까요? 요새 운세, 별자리, MBTI 여러 가지들이 유행을 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운명을 믿고 계시나요? 혹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냥 내가 마음가짐,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뭔가 정해져 있다면 결과를 알기 때문에 과정이 즐겁지 않을 것만 같아서 혹은 그 과정대로 오히려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 같아서 결국에 마지막에 결과가 올 때까지는 과정 안에서 나의 목표대로 꾸준하게 해나가는 행동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기적 9. 자연에는 불균형과 부조리가 없다. 기적 10. 시간은 멈추지 않고 오직 앞으로만 흐른다.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능력 혹은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참 좋겠네요. 기적 11. 자유와 기회라는 크나큰 유산. 기적 12. 죽음이 있기에 오히려 생이 빛난다. 저는 이 죽음에 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언젠가 그 죽음에 관하여, 죽음에 대하여였나요? 그런 강의 혹은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은 망각하고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요새 보면 누군가를 질투하고 조롱하고 혹은 비웃고 그런 문화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죽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동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곤 하거든요. 자, 기적 13. 마지막입니다. 정신의 힘은 무한하다. 자, 오늘의 책 나폴레온 힐 기적은 당신 안에 있다. 서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원하는 삶을 손에 넣는 기적을 향하여. 우리가 겪는 온갖 역경, 힘든 상황, 뼈아픈 실패, 그리고 모든 육체적 고통까지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보상의 씨앗을 품고 있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그의 걸작 에세이 보상에서 이 진리를 상세히 설명하며 이를 뒷받침한다. 나 역시 최근 이 진리를 입증하는 경험을 했는데 덕분에 육체적 고통을 나 자신에게 유익한 건설적인 교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깨달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치과 의자에 앉아 있을 때였다. 임시 틀니를 맞추기 위해 남은 9개의 치아를 뽑을 참이었다. 나는 치과 의사가 내 위아래 턱을 마취하고 마취약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다. 의사는 1분 정도 간격으로 내 입에 기구를 넣고 잇몸을 살펴보는 것 같았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 내가 물었다. 선생, 이만하면 입 뽑을 준비는 다 된 거 아니오? 그러자 의사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무슨 말씀이시죠? 이미 6개나 뽑았는걸요. 보세요. 저기 테이블 위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고개를 돌려보니 사실이었다. 전혀 모르는 사이에 치아가 6개나 뽑혀 있었다.
그 후 치과 의사와 나눈 대화는 내가 겪은 치과 수술에 대한 보답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 보상의 씨앗을 가져다 주었다. 이 이야기를 읽고 교훈을 얻을 수많은 사람이 치과에 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씨앗이 이 책의 기획 의도이자 목적이며 그 대화에서 얻은 영감으로 책이 탄생했다. 남은 세 개의 이를 뽑고 나서 치과 의사가 감탄하며 물었다. 제가 이를 6개나 뽑는 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세상에 30년이나 치과 진료를 했는데 환자가 의자에 앉아서 이를 뽑는지도 몰랐던 적은 처음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죠?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라오. 선생이 발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지요. 그 준비 과정에서 나는 이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 수술과는 전혀 상관없는 즐거운 생각에 몰두했던 거요. 치과 의사는 놀라워했다. 놀랍군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도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마음 다스리는 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치과 공포증을 없앨 방법을 말입니다. 그걸 책으로 내보시지요. 전국의 치과 의사들이 총출동해서 1년 안에 100만 부는 거뜬히 팔아줄 겁니다. 그날 치과를 나서기 전 나는 이 책의 전체적인 틀과 내용을 구상했다. 치과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놀라운 경험으로 전환했는지 개요를 정리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을 다스리는 공식을 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 공식의 흥미로운 점은 내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물질적 풍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데 사용했던 바로 그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공식이 만들어지기까지 5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모든 것은 앤드류 카네기가 나에게 세계 최초로 개인의 성공에 관한 실용 철학을 체계화해보라고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미국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 500여 명과 손잡고 이 철학을 정교하게 다듬었는데 그들의 생생한 경험이 철학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공식을 전달하기에 앞서 먼저 독자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급 수학을 배우려면 기초 수학부터 익혀야 하는 것처럼 성공에 필요한 마음가짐도 단계별로 배워나가야 한다. 앞으로 다룰 핵심 주제들을 차례차례 살피는 동안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내가 말하는 바를 끈기를 갖고 진지하게 읽다 보면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풍요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치과 수술조차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경이로운 순간으로 바꿔낸 그 비밀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들려줄 생각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책에서 소개할 마음 다스리기 방법은 육체적 고통, 슬픔, 두려움, 절망 등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여러 상황을 이겨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며 진정으로 바라는 것, 즉 마음의 평화, 온전한 자기이해, 경제적 여유, 원만한 대인관계 등을 실현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일 거라 믿는다. 이 책에서는 전작에서 깊이 다루지 않았던 여러 주제를 아주 솔직하게 풀어냈다. 이러한 주제는 특히 치과 의사 및 일반 의사의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기에 의료진의 든든한 지지와 후원을 받아 소개하고 싶었다. 이전에 쓴 책들에서 나는 직업이나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주로 다뤘다. 다행히도 그 책들은 수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자들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이뤄내는 법을 알려주려 한다. 이를 위해 자기 단련법을 제시했는데 이 방법의 놀라운 장점은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그 효과를 직접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개인적인 고민과
극복해야 할 불편한 상황으로 힘겨워하는 독자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이 책이 시리에 빠진 모든 사람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기를, 또한 환자들에게 이 책을 선한 마음으로 건네는 의사들의 진심에도 보답하는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처음에는 단순히 치과 치료나 수술을 앞둔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쓰려고 했다. 하지만 책의 윤곽을 잡아가면서 나는 처음보다 더 큰 목표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40년 넘게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연구하며 깨달은 모든 것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이는 내가 성공과학을 정립하면서 얻은 소중한 지혜이며, 이 지혜는 여러 제목으로 출간되어 전 세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어지는 장들에서 나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소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신은 12가지 위대한 부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려움, 가난, 슬픔, 실패, 육체적 고통마저도 우리 삶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탈바꿈시킬 방법도 알려주려 한다. 이제부터 이어질 내용을 열린 마음으로 읽어주길 바란다. 그러면 가장 위대한 기적이 당신 앞에 펼쳐질 것이다. 하지만 그 기적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설명할 것이 없다. 그것은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고 온전히 당신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기적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12가지 위대한 부를 모두 누리도록 도와줄 암호를 품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꿈꾸는 모든 상황과 물질적 풍요로움이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책에서 나는 삶의 여러 기적을 설명하면서 암호의 절반만을 알려줄 뿐이다. 자, 저자분은 항상 그 절반만 알려주시더라고요. 나머지는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으며 변화를 위해서는 내가 제공한 절반과 합쳐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이 책을 충실히 읽어나간다면 당신이 가진 그 절반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절반을 찾아내 받아들이고 당신만의 온전한 삶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할 때 이 책이 단순히 치과 치료나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이상의 중요한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잊지 말자. 작은 것들을 완벽히 통제하는 순간 그보다 수십 배 더 큰 것들까지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나폴레온 힐. 네, 이렇게 서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장. 누구나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 곧 아버지가 될 한 남자가 병원 수술실 앞 복도를 서성이며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 2명이 나오더니 기다리고 있던 남자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다. 그때 의사가 문 앞에 나타나 잠시 머뭇거리다가 초조해하는 남자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의사는 들어가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다. 아기는 아들입니다만 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귀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으니 물론 평생 청각장애를 겪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가 소리쳤다. 내 아들이 귀 없이 태어났을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평생 듣지 못하는 채로 살진 않을 겁니다. 흥분하지 마시죠. 의사가 대답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실제 상황을 말입니다. 아드님 같은 사례가 의학계에 보고된 적은 있지만
이런 상태로 태어난 아이 중에 듣는 법을 터득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의사로서 선생님의 능력은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의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강력한 치료법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치료법을 쓰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원치 않는 상황을 불가피한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생님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 아들의 장애를 결코 고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의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놀란 표정은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불쌍한 양반, 안타깝군요. 하지만 인생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걸 머지않아 알게 될 겁니다. 의사는 남자를 데리고 산모와 아기가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기를 덮고 있던 이불을 젖혀서 남자가 현실을 직시하도록 했다. 의사는 이것이야말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중 하나라고 믿으며 말없이 서 있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25년 후, 또 다른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미소를 지으며 연구실에서 나왔다. 그는 정말 기적입니다 라고 말하며 감탄했다. 이 젊은이의 머리를 모든 각도에서 엑스레이로 촬영했지만 어떤 형태의 청각기관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검사 결과 이 젊은이는 정상 청력의 6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사는 뉴욕시에서 이름난 귀 전문의였다. 그의 손에는 한 젊은 남자의 머리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이 들려 있었다. 아들의 장애에 차념하지 않고 자연히 치유력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 아버지의 노력이 없었다면 평생 듣지도 못하고 살았을 젊은이의 머리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 말이다. 나는 이 이야기가 진실임을 보증할 수 있다. 내가 바로 귀 없이 태어난 아들의 불행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그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거의 9년 동안 나는 아들의 청력 회복에 힘을 쏟으며 대부분 시간을 보냈고 결국 아들은 정상 청력의 65%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 정도만으로도 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최고로 우수한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다닐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청각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이나 당혹감을 느끼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 대체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누가 또는 무엇이 이를 가능케 했을까? 그리고 귀 없이 태어난 아이의 머릿속에서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만족스러울 만큼 청력이 발달할 수 있었을까? 똑같은 질문을 귀 전문가에게 했을 때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아버지가 아이의 잠재의식에 심어준 심리적 암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영향으로 뇌와 머리뼈 내벽을 연결하는 일종의 신경계가 임시로 형성되었고요. 그 결과 아이는 현재 뼈 전도라고 알려진 방식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신이 이 책을 다 읽을 때쯤이면 한 아이가 청각장애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준 기적의 정확한 본질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가 이 책을 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기적을 처음 발견한 이후로 줄곧 그것의 도움을 받아왔다. 이 기적의 힘으로 나는 두려움, 미신, 무지, 가난이라는 인간의 4가지 적을 극복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이 이 4가지 적에 맞서 싸우지 않고 굴복하는 이유는 기적을 통해
원치 않는 상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기적이란 아무리 설명해도 그 본질을 온전히 전달하기 어렵다.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이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이려면 이 책의 모든 장을 읽고 곱씹어야 한다. 이번 장에도 몇 가지 명확한 단서가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삶에서 마주치는 원치 않는 상황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을 밝히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비밀은 진지하게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치과 치료나 수술 같은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축복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마스터 키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는 마음가짐에 따라 책의 어느 부분에서 그 비밀이 당신에게 모습을 드러낼지 결정될 것이다. 그렇기에 긍정적 마음가짐이 지닌 놀라운 잠재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음가짐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두려움과 걱정이라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앞의 책에서 부의 법칙, 네, 그 책에서 깨달았던 것들과 좀 비슷한 어떤 방법이지 않을까, 어떤 해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들이 장애인 것을 믿지 않고 본인이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꿈을 꾸고 목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결국에 그것이 부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몸에, 아이의 그 장애에 기적과도 같은 그런 영향까지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참 이런 것에 약한 사람이긴 합니다. 꾸준함. 꾸준함을 잘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비밀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할 텐데, 저는, 네,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책은 기적은 당신 안에 있다. 나폴레온 힐 시리즈였습니다. 네, 아직 몇 권이 더 남아 있어서 아마 다음 시간에도 나폴레온 힐의 책을 소개해드리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늘도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네, 독감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건강 유의하시면서 독서 생활, 네, 어디 밖에 나가기 힘든 계절이 왔잖아요. 추우니까요. 따뜻한 어딘가에서 네, 독서 한 권 어떠신가 하는 네, 생각을 좀 드려보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